자, 포스코 DX 주인도 반갑습니다. 황프로입니다. 자, 포스코 DX가 지금 어떻게 주가가 흘러가고 있습니까? 25,400원이죠. 지금 주말에 제가 이제 마이크를 잡은 이유는 연이은 하락, 그러니까 11월 4일 강한 추세가 나와 주었고 32,800원에서부터 거의 22%가 하락한 지점이에요. 그리고 21선과 61선 그리고 121선과 201선이 겹쳐져 있는 부분까지 상당히 근접해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포스코 DX라는 종목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잠들어 있었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이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는데 21선이 올라오는 이격도랑 그리고 이 장기 이동 평균선과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해를 하신다라면은 이런 식으로 이격이 벌어진다는 건 조만간 이 큰 주가의 변동이 나올 거라는 걸 여러분들 예상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좌측에 보면은 이 텔레그램의 채널에 포스코 DX랑 그리고 팔란티어라는 회사에 대해서 비교를 좀 해드리면서 차트 분석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올라갈지 이걸 조금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포스코 DX를 장기 투자하실 분들 저 되게 괜찮다고 생각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요. 최근에 들어서 산업재해에 대한 얘기들이 정말 많은데 이와 관련돼서 분명한 수혜주로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그래요. 그래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꼭 나중에 참고하셔서 다시 돌려보시면 정말 큰 도움 될 겁니다. 자, 일단 바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포스코 DX는 처음에 이게 2023년도 5월 30일 날 11,000원에서부터 거즘 10만원 근처까지, 10만원이라 표현하기 좀 애매하죠. 79,600원까지 갔어요. 일단 이때 당시에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있기도 하고 2차 전지 광풍이 불고 나서 이제 디지털 증강현실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신기술에 투자하는 그런 붐이 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주식들은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이런 IT 버블, 이러한 테크주에 관련해서는 한번 불이 붙으면 정말 강하게 가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이 산업이라는 거는 광기로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몰려서 단기적으로 이런 급등이 나올 수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실적이 받쳐주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장기간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비슷한 차트를 그려주는 게 에코프로 계열이죠. 보시면은 단기적으로 엄청나게 급등을 했다가 2차 전지에 대한 전망이 장밋빛 전망이 나오다가 광기도 붙고 그러다가 주가가 다 빠졌죠. 에코프로랑 거의 비슷한 기간대 갔다 보니까 포스코 DX의 움직임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산업 전반적으로 이 증강현실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비교를 할 수 있는 회사 팔란티어라는 회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서 이 회사가 어떻게 포스코 DX랑 비슷하게 그리고 조금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지 설명드릴게요. 먼저 팔란티어는 여러분들 미국 주식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얘가 바닥에서부터 2023년도 거의 비슷한 기간에 이제 조명을 받고 나서 조금 후발주였죠. 22달러 하던 애가 200달러. 그러니까 거즘 10배가 가까이 나왔죠. 1800% 상승을 했던 종목인데 얘도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은 포스코 DX랑 비슷하게 증강현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회사를 조금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 메모장을 쓰는 게 낫겠네요. 제가 타이핑을 쓰는 거. 팔란티어 미국 회사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상당히 관계가 깊은데 주요 고객사가 정부랑 그리고 국방부입니다. 미국 그리고 금융, 헬스케어 등등 전반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포스코 DX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포스코 DX는 포스코 그룹 당연하죠. 제철소 그리고 제조와 물류 기업을 합니다. 근데 이제 거의 둘 다 사업 영역이 좀 비슷하다고 보고 있는데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통합 그리고 AI 분석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게 팔란티어. 그러면 포스코 DX는 뭐냐? 스마트 팩토리와 그리고 산업용 AI 솔루션. 이게 포스코 DX. 거의 비슷하죠. 둘 다 AI를 활용을 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데 좀 주목하는 기업들이란 겁니다. 그래서 팔란티어 같은 게 대표적인 기술이 온톨로지라고 있어요. 여기까지 굳이 알 필요 없고 LLM 컴퓨터 언어 국자적으로 기업마다 쓰는 게 있는데 그것과 이제 호환성이 좀 좋고 그렇다. 그리고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비전 AI, 디지털 트윈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왜 지금 동시대에 지금 비교를 받고 있느냐? 장담컨대요. 이걸 봐야 돼요, 여러분들. 최근에 팔란티어라는 종목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보게 되면은 11월 3일 지금 207달러에서부터 177달러까지 14%가 하락을 해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꼭 비교하는 뉴스가 분명 나올 거예요. 왜 그러냐? AI 자체가 버블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픈 AI가 이 미국 정부한테 돈을 빌려달라는 얘기도 나는데 거절당했죠. 그러고 빅쇼트 여러분들 영화 이제 마이클 버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영화 이제 빅쇼트라고
배트맨 주인공이었던 크리스찬 베일이 여기서 이제 마이클 머리 역을 맡은데 미국의 대공황 사태, 그러니까 이제 버블 경제였을 때 미국의 강한 쇼배팅을 하면서 이제 우스꽝스럽게 이제 드럼을 치면서 하락이 오기를 누르는 뭐 그런 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이 팔란티어 하락에 숏을 베팅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AI 전반적으로 버블이다 라는 내용들이 계속 올라가요. 참고로 근데 저 사람은 반도체도 버블이라고 해가지고 쇼 쳤다가 죽었던 사람이고요. 지금은 AI가 버블이 아니다라는 건 잘 아십니다. 숫자가 찍히고 있어요. 특정 기업에 대해서 숫자가 좀 덜 찍히고 더 찍히고에 대한 차이일 뿐이지. 그럼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느냐? 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게 지금 포스코 DX를 제가 말하는 게 우리나라가 지금 밀고 가는 게 뭐가 있어요? 관세를 지금 협의를 하기 위해서 조선업 카드를 꺼내들었죠. 근데 우리나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뭘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지 마라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포스코 DX의 엄청난 힘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산업용 AI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증강현실에다가 실제 우리 지구랑 똑같은 물리 법칙이 되는 현실을 만들어. 그럼 거기서 실제 공정을 그대로 진행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을 미리 집어내서 그걸 보완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게 성공했던 케이스가 쿠팡이거든요. 쿠팡이 이제 로봇 사업과 그리고 AI를 잘 결합을 해서 생산성을 높였어요. 그래가지고 마진율이 높아져서 미국에서도 잘 나가는 기업이 된 대표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네이버를 이긴 원동력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든 간에 AI를 그리고 산업 현장에 잘 투입을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회사인데 한국을 넘어갔는데 포스코 DX는 2023년도 상장 전에서부터 이미 포스코 그룹 내에서 계속 이걸 진행을 했다. 요즘 들어서 AI가 좀 각광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해요? 데이터에 대해서 정말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많이 수집한 승부처로 이제 갈리게 되는데 데이터를 많이 수집한 대표적인 기업 뭐가 있어요? 테슬라는 완전자율 주행을 이제 밀고 가기 위해서 데이터가 많이 필요한데 그래서 FSD를 결국 만들어냈죠. 그래서 테슬라랑 여러 가지 회사들에 대해서 데이터가 얼마나 많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빠지지 않는 기업이 있죠. 네이버, 카카오. 이 두 가지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카톡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한국형 맞춤 데이터가 나오기도 하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검색에 대해서 압도적인 데이터가. 자, 이렇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럼 포스코 DX의 강점이 뭐냐? 장담컨대 이재명 대통령의 중대재해 관련 언급이 나오면 그와 관련된 테마주로 일단 뜰 수밖에 없고 왜? 차트 보세요 여러분.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이 201선 돌파인데 참고로 이 201선 돌파 나온 단기 종목 제가 이제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 건데 그거 단타 종목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 201선 돌파라는 건요 정말 많은 주식에서 거래량이 터져주면은 급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도 비교군으로 말씀드렸던 에코프로 이 검정색 선이 여러분들 201선입니다. 201은 1년이에요. 자,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 201선과 21선 그리고 61선 이 초록색 선 있죠. 얘들 이게 어때요? 엄청 넓죠. 그러니까 고점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그리고 눌려있던 종목이 떴다. 포스코 DX의 차이점은 뭐냐? 201선과 그리고 21선, 61선 이런 단기적인 이동평균선에 이격이 좁지 않다. 그 말은 뜻은 뭐냐? 지금 누군가는 여기서 지금 당장 주가가 오르지를 않는 걸 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들어서 우리나라 환율이 엄청나게 튀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누군가는 이 주식을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외국인 투자자들 여러분들 환율이 지금 이렇게 막 변동성이 큰 상황인데 들어오게 적기입니까? 아니다.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왜 그러냐면은 자 생각을 해봅시다. 주식이라는 어떤 종목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시다. 가상의 종목 A라는 게 있는데 변동성이 막 이래요. 그럼 여러분들 탈 수 있겠어요? 못하죠. 이론상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하면 된다는데 환율도 똑같아요. 왜 그러냐? 지금 환율이 1450원이에요. 얼마 전까지 1400원 초반이었습니다. 자, 잘 생각해서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 시장 투자에 적기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다. 그럼 이 외국인이 지금 사는 이유가 뭐냐? 이 환차손이라는 게 발생해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1달러를 지금은 1400원만 주면은 살 수 있다. 왜? 환율이 1400원이니까. 그쵸? 그럼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1450원이 됐어요. 내가 한국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외국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1400원을 바꿔서 나갔어. 근데 다시 미국 돈으로 돈을 바꿔가야 여러분들이 미국인이니까 쓸 수 있겠죠. 근데 1450원으로 가버렸어요. 그럼 뭐가 돼요? 환차 손이 발생했죠. 왜? 1달러 살려면은 50원을 더 내야 돼. 이해되세요? 근데 그런 와중인데도 지금 외국인이 산다라는 건 단순 환차 손에
대해서 고민하기보다는 지금 이 주식을 더 사서 수익을 냈을 때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에 베팅을 했다라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3만 원대 올라가게 되면 일부 차익 실현하는 건 당연하죠. 왜? 일단 팔 수 있는 기회가 나오고 재료가 너무 좋은 회사기 때문에. 자, 이제부터 우리나라의 기술력은 미국의 테마 그리고 실적단도 2, 3년 정도 뒤쳐져 있습니다. 팔란티어라는 종목이 지금 고점에서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이 받고 있던 중이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중대재해 관련해가지고 얼마 전에 울산 플랜트도 무너졌죠. 이런 얘기 분명히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이 포스코 DX 안정관리 그리고 증강현실 생산성에 대해서 우리나라 조선주, 로봇주 다 뭐예요? 생산성. 이걸로 귀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저는 개인적으로 이 포스코 DX를 여러분들이 지금 자리,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이런 이격 벌어진 자리 있죠. 이때는 강하게 베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어차피 빠져봤자 지금 단기적으로 10% 빠지는 것밖에 더 돼요? 이 구간에 자리 잡으면? 물론 여기서 잡으면 더 하락폭이 크긴 하겠죠. 그럼 얼마 정도 되냐? 15%, 16%. 분할로 때리라는 거예요. 분할로. 이길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게임입니다. 뭐하러 포스코 DX에서 단타 치려고 합니까? 미래를 보고 하는 종목이고 애초에 산업의 방향성도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이 회사의 미래에 대한 가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실적, 뉴스 이런 거 아무런 소용없다. 세력이 지금 어떻게 핸들링 하려고 마음먹었는지를 잘 생각해보라는 거죠. 자, 2차 전지 우리나라 지금 로봇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나오션 전부 다 고점에 다 조정 나오고 있습니다. 투산에너빌리티 다음 테마 여러분은 뭘로 오겠습니까? 중소형 종목으로 올 수밖에 없는 시간 상황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아시겠죠?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단타 종목 이거 어떻게 하는지 잠깐 좀 이어서 설명드릴 건데 끝까지 들으세요. 아시겠죠? 여러 종목들이 정말 많이 가는 거 봤을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종목들을 메인으로 가시되 제가 매일과 같이 여러분들한테 소통방에서 말하고 있는 게 단기적인 종목에 대해서 브리핑 드리고 있어요. 오늘 장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던 게 어떻게 이제 분할 매수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도 드렸고, 그리고 고영 제가 말씀드렸어요. 언제? 9시 10분에 오늘의 단타 종목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갭상승으로 힘차게 출발을 했는데 물량을 모아가는 구간이라 봅니다. 그래서 이 고영을 제가 9시 10분께 말씀드렸죠. 어디에요? 9시 10분이면 이 자리죠. 그러면은 이 고영 장중에 몇 퍼센트 상승이 나왔어요? 플러스 14.47%. 이런 자리가 나왔다. 아니 황프로야 뭐 오늘 갭으로 뜬 종목 중에서 그냥 네가 때려 맞춘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할 것 같아서 제가 왜 이걸 잡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다음 종목으로 카티스 설명드렸죠. 오늘 여러분들 카티스 간 거 보실 거예요. 이게 제가 정말 좋아하는 돌파 사인인데 예시를 들면은 이 캡처한 것처럼 201선, 그러니까 제가 여기 검정색 선 있잖아요. 요거 되게 많이 보는데 검정색 선이 201 이동평균선이죠. 그러면 딱 1년이에요. 그러니까 1년 전에 이제 죽어있던 종목이 갑작스럽게 거래량이 동반돼서 돌파가 나왔을 때 이런 대량의 거래가 동반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슈팅이 나옵니다. 이게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에코프로죠. 에코프로 일봉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보이시죠? 검정색 선 제가 뭐라 했어요? 201선. 여기 정확하게 거래량 터져주면서 가니까 어떻게 돼요? 단기 눌림에서 엄청 스프링이 여러분들 힘이 꽉 응축돼 있다가 보세요. 이런 식으로 힘이 꽉 응축돼 있던 스프링을 힘을 팍 놓으면 어떻게 돼요? 팡 하고 뛰어 오르잖아요. 주식도 똑같습니다. 눌린 기간이 상당히 길다. 201선, 이 검정선에 그게 닿았을 때 거래량이 터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돌파 시그널이다. 이것만 그러냐? 아니다. 유라클 보세요. 201선에서 강하게 눌림이 나왔고 돌파가 나오고 유라클 어떻게 됐는지 봅시다. 이런 식으로 돌파 나오잖아요. 그리고 똑같이 말한 게 오늘 루닛이죠. 121선 터치했고 물량 체크를 하고 있고 현재 목표 주가는 5만원으로 잡아라. 거래량 증가 시 201선 돌파 가능성 해서 루닛 어떻게 됐을까? 루닛 지금 윗골이 살짝 달렸지만은 거래량 터져줬죠. 여러분 두고 보세요. 내일도 루닛 가능. 그래서 이러한 단기적인 종목들로 제가 채워드리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어디 자리에서 잡아야 되는지 다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냐? 여러분들이 잘못된 매매를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나 단기적인 종목 그냥 막 간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와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에서 뭐 고영, 하이닉스, 뭐 두산에너빌리티 이렇게 막 뜨네 해가지고 장중에 그냥 갑자기 불나방처럼 들어가서 손해보는 경우.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최선의 선택은 덜 먹더라도 이유와 근거가 있이 그냥 단순히 이제 급등주라고 해가지고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차트상으로 봤을 때 눌림이 강한 아이들은 10주 팔고 주포가 들어와서 돈을 써서 끌어올리는 거다. 그럼 얘들이 이제 익절하는 타이밍을 노리자라는 건데 그런 내용들을 다 제가 소통방에서 정말 자세히 풀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요 소통방 웬만하면 들어오세요. 거의 필수로
왜냐면 제가 장중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어디 자리를 잡아야 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다 하나하나 다 써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정성스럽게 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놨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소통방 들어오시라. 들어오시는 방법은 위에 010-4438-5734 여기로 입장이라고 남겨주시거나 다들 잘 아실 건데 제가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 위해서 이렇게 또 QR코드도 만들었습니다.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 혹은 핸드폰 2개이신 분들은 여기 핸드폰 기본 카메라 꺼내 들으신 다음에 여기를 카메라를 갖다 대기만 하세요. 그러면은 이 문자로 자동으로 넘어가서 입장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이거 그냥 전송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제가 만든 거라서 여러분들 할 수 편하게 최대한 편하게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거기 때문에 입장이라고 남겨주시고요. 나는 그냥 핸드폰으로 보고 있는데 입장이라고 남기기 귀찮은데 하시는 분들은 그냥 010-4438-5734 여기로 숫자 1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11월달 되면서 장이 정말 막 어지럽잖아요. 삼성전자도 뭐 갑자기 막 10만전자 간이 많이 얘기 나오다 이런 식으로 꺾이다 보니까 진짜 내가 큰맘 먹고 주식을 했는데 물렸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 첫 단추부터 잘 껴야 앞으로 나중에 더 여러분들 주식을 하기가 편해질 겁니다. 지금 제대로 배워놔야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편해지니까 웬만해서 그런 내용들 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필수로 그냥 들어오세요. 들어오곤 후회는 안 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 방을 운영한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1년 동안 정말 이제 많은 분들이 다 사랑해주고 뭐 글 하나 올려주면 이렇게 막 여러분들이 막 하트도 눌러주고 하는데 저는 이 재미로 살아요. 저는 알아서 주식으로 잘 먹고 살고 있으니까 그 노하우를 여러분들한테 그냥 아낌없이 퍼주는 방이니까 들어오시고요.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한테 제가 정말 좋게 보는 종목이 하나 있어요. 개인적으로 실제 있는 회사이고 그리고 전망도 너무 좋다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예전에 여러분들 지금 APR이 엄청나게 떴잖아요. 제가 APR을 언제 말씀드렸냐면은 2025년 2월 11일 날 말씀드렸어요. APR. 오늘부터 1분기 실적이 좋게 나올 만한 섹터들이 계속 등장하다. 곧 3월입니다. 그 말은 실적 시즌이 도래한다는 겁니다. 유리기판 테마는 아직 실적이 없다. APR, 숲,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수급 보면 아시듯이 실적이 좋게 나오는 미친 듯이 날아갑니다. 2월 11일 날 보이죠? 2월 달에 말씀드렸어요. APR 2월 달에 2월 11일 날 얼마였냐? 여기 있죠? 네. 얼마예요? 52,000원. 그 주식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거 제가 히든 종목으로 나간 겁니다. 동일기간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얼마예요? 2월 11일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화요일 2월 11일 44만원. 지금 얼마 갔습니까? 더블 갔습니다. 저는 확실한 더블 가는 녀석들만 여러분들 콕 집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 꼭 받아가세요. 아시겠죠? 바로 이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정말 깜짝 놀랐을 겁니다. 여기 지금 동네 아저씨들 회식하는 자리인 것 같은데 젠슨왕 그리고 엔비디아 CEO죠. 여기 정의선 현대차 회장 그리고 이재용 회장 서로 셋이 합치면은 순자산 금액이 뭐 수백조가 넘어가죠.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이것이 우리나라 전 세계 모든 이들의 주목을 끌었는데 그 이유가 있었죠. 이번에 엔비디아 젠슨왕은 우리나라를 방문을 해서 엔비디아와 상호 협력 주요 내용을 경주 에이펙을 계기로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총 26만 장 규모의 반도체 칩, 그러니까 14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요게 우리나라 AI 산업에 큰 힘이 될 텐데, 이 자산 규모가 무려 14조 원짜리나 되는 엄청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최근에 들어서 강세를 보이고 있죠.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는 이 소식으로 10만 원을 안착을 해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차는 8%.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이제 뭐 조 단위가 되든 100조 단위든 1000조 단위든 이러한 내용들로 인해서 AI로 돈이 몰리고 있는 게 현재 시장의 상황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 26만 장의 GPU 그래픽 카드를 한국에 들여오게 되면 어떠한 기업들이 수혜를 보느냐? 데이터 센터 그리고 AI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피지컬 AI로 귀결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고민이 드실 겁니다. 도대체 어떤 종목을 사야 내가 저런 상승, 그러니까 수익을 볼 수 있느냐, 이것이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자신있게 소개하고자 하는 한 기업이 있습니다. 먼저 저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이 GPU라는 거에 대한 개념부터 좀 잡고 가야 되는데, 하이퍼 스케일러, 그러니까 초대형 이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하이퍼 스케일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지금 보시면 사진처럼 뭐가 이렇게 꽂혀 있죠. 이게 하나가 서버 렉이라는 건데 여기에 그래픽 카드가 쭉 꽂히게 되는 거가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데이터 센터 하면은 최근에 들어서 뭐 열이 엄청나게 발생한다 해서 원자력
발전도 뜨고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전력의 소모량이 얼마나 크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가 나오나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하자면은 우리 헤어드라이기 있죠. 가정용 헤어드라이기가 700W 정도를 사용해요. 그런데 이 헤어드라이기를 가장 센 강풍으로 뜨거운 바람을 쏠 때 24시간 가동하게 되면 한 700W가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게 이 엔비디아 H100 GPU 카드가 사용하는 전력량과 동일하고요. 그러면은 이 엔비디아 GPU H100이 8대가 꽂힌 게 이게 보통 통상적인 데이터 센터 서버 렉 한 대에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한 게 데이터 센터 서버 렉 한 대가 사용하는 전력량은 얼마나 크냐? 이게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 이 데이터 센터 서버 렉 한 대에는 가정용 란로 이 수십 대가, 그러니까 5대 정도의 전력 사용량이 된다고 합니다. 요거 하나 여러분들 겨울철에 틀면은 온 방 안이 따뜻해지잖아요. 그런데 이 가정용 란로 수십 대가 좁은 방 안에 동시에 틀어진다면 얼마나 덥겠습니까? 따뜻이 아니라 더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난로 50개짜리 묶음이 수백 그리고 수천 개가 들어있는 거대한 창고를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열을 내뿜는다고 하니 이 원전도 원전이고 전력 설비들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무엇보다 이 열을 빼줘야 이 데이터 센터가 화재가 안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들이 최근에 들어서 주가로도 탄력을 받고 있죠. 참고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 센터의 냉각 비용으로만 한 해에 무려 3천억 원 정도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3천억 원이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얼마인지 감이 잘 안 오잖아요. 우리 서울 잠실에 롯데타워 있죠? 요게 1년 운영되는 전기세가 무려 400억입니다. 그러니까 이 롯데타워 7개 분량 정도를 데이터 센터 하나에서 쓴다는 소리죠. 엄청난 전력 소모량.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들은 최근에 들어서 여러 가지 기술력으로 이 열기를 잡는 데 집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온 게 아예 지금 사진처럼 이 물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넣어버린 겁니다. 참고로 이거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물이 아니라 특수 용액으로 전기가 안 통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술력을 업계에서는 액침 냉각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오늘의 히든 종목, 이 액침 냉각을 국내에서 상용화하고 있고 실제로 대기업단과 이미 수주가 있는 기업 하는 곳입니다. 이게 차트상으로 보았을 때 바닥권에서 강한 지지 라인이 생기고, 이번에 조만간 이 전고점 돌파 나오는 타이밍에 도래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되게 안정적으로 그가 상승하는 것 보이실 텐데,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실제 수혜주가 어떤 것이냐 라는 얘기가 하나 둘씩 나오면서 아주 강한 상승이 예상이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심지어 이 회사의 재무도 이번 2025년 들어와서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2025년 6월, 그러니까 2분기 기준으로 순이익도 113억 원 찍혀 있고요. 지금 보이시죠? 매출액 또한 994억이 전망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올해 들어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설치가 수요가 급증을 하게 되면서 작년 매출을 이미 뛰어넘었죠. 참고로 이 종목은 바닥권에서 누가 많이 매집을 했냐? 기관 연기금도 많이 매집을 했고요. 외국인도 상당히 많이 매집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압도적으로 외국인들이 앞다퉈서 매집 중인 그런 종목입니다. 거의 외국인이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 물량을 다 받아먹고 이미 주가를 상승시키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국내 반도체 핵심 장비사인 땡땡땡땡은 데이터 센터 핵심 제품 생산 중이고 주 고객사로는 LG U+랑 LS 일렉트릭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44만 원을 돌파하면서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줬죠. 무려 바닥에서 몇 배, 수백 배가 올라간 종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보다는 오늘의 종목을 좀 더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젠슨항이 방한 이후 초대형 규모의 하이퍼 스케일 데이터 칠링, 차갑게 하는 기술력과 그리고 액침 냉각 수주 기대가 됩니다. 25년 매출액은 이런 식으로 성장을 했고요. 이 회사는 신규 증설 사이클이 딱 맞물려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미 대기업단, 특히 LG U+와 24년 12월 공식적으로 액침 냉각 시스템 솔루션 MOU를 체결을 한 바 있는 기업입니다. 시장 규모가 엄청난 성장이 예상이 돼요. 23년에는 6천억 규모에서 올해 1조 4천억 원 정도로 전망이 되니까 시장 규모만 하더라도 거의 2배에 가까운 상승이 나온다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 기업의 이름이 궁금하신 분들은 010-4438-5734 여기로 문자로 폭등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지금 타이밍이 이제 전고점 돌파 타이밍인데, 전고점 돌파를 하게 되면은 이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미 의도적으로 매물
흡수를 위해서 그걸 눌림이 나왔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타오를 전망이라는 거가 되겠죠. 초대형 데이터 센터의 최대 수에 전망되는 기업으로서 시장 규모가 약 1조 6천억 원입니다.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4천억 원대인 거를 감안하려면 상당히 매력적인 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외국인이 압도적으로 다수의 매집이 이미 보여드렸듯이 포착이 되었고요. 단돈 몇만 원인 현재 자리이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서 이러한 흐름을 타는 종목들은 10만 원을 가는 거는 사실상 거의 기준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연락을 최대한 빨리 주셔가지고 한 주라도 싼 타이밍에 매집이 들어가신다면은 충분히 큰 수익이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0만 원에 매도를 할 생각이기 때문에 2만 원대 여러분들이 연락을 주셔가지고 받아가시면은 5배 수익이죠. 3만 원대 받아가시면은 3배, 4만 원대 받아가시면은 약 2배 언저리, 5만 원대 연락하시면 또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고요. 그러니까 영상으로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 회사의 주된 추가적인 설명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 주식시장을 좀 바라봐야 되는지 비중 조절 이런 것들 좀 잡아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010-4438-5734 여기로 문자로 폭등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개요와 추가적인 설명 좀 곁들여서 여러분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거는요. 이번에 이 종목 말고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종목도 바닥 대비해서 3배 상승이 나왔죠. 제가 드리는 종목들이 대부분 다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집을 위해서 주가를 누르는데 이것이 해결이 되는 타이밍에 제가 딱 여러분들한테 캐치해서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매우 좋은 전망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여러분들 받아가시면은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010-4438-5734 문자로 폭등이라 남겨주시고요. 이번 종목이 매도가 나가면 다음 종목도 제가 준비되는 대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연락 꼭 남기시고요.